말레이시아는 엔진 문제 때문에 사용하다 중단 때려쳐서 없애버렸고, 페루군도 오래돼서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서 뭐 2대 세대밖에 비행할 수밖에 없고, 미그 29를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뜯어다가 좀 조달해서 줄 어떤 부품이 이제 한계 같다는 거죠. 러시아제 무기를 이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해왔는데 결론 말씀드리면 러시아 무기 체계는 더 진전 발전이 한계에 왔다. 옛날 같지는 않다. 폴란드가 KH 전차 2차 180대 2차죠. 한계 받기 때문에 기존의 180대 플러스 180대 선매입대 포인트 작업은 이제 유럽 북유럽도 그렇고 보급권도 그렇고 이제 표준화장으로 들어가긴 했어. 사실 속마음으로 싫어할 수가 없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안보 책임자들은 다행이다.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F50 발명을 18대를 발주하고 있고, 이제 또 연마부터 이제 한 대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한국산 장비를 써보니까 이제 차원 근본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개발되고 양산된 시기가 달라요. 폴란드 국방장관이 더는 미그 29 못한다며 러시아 무기 전면 퇴출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 교체가 아니라 러시아 무기의 신뢰 자체가 무너졌다는 말 아닌가요? 실제로 러시아 전차와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무너지는 걸 보면 신호는 확실한 걸까요? 근데 동구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제 그쪽 쪽에서는 아직도 러시아제 무기가 주력 무기예요. 특히 전차가 T-72 계열이 종류가 되게 많은데 뭐 M 시리즈로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외울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게 이제 500여 대가 또 주력이더라고요. 아직 전쟁을 이제 그 4년, 2, 3, 4, 5, 4년 차로 들어가는데도 우리가 이제 영상에서 보면은 다 파괴되고 없을 것 같죠? 아직도 500대가 주력이에요. 우크라이나 육군 자체만 해도.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옆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폴란드, 그다음 밑에 있는 루마니아나 이제 뭐 체코, 슬로바키아, 뭐 슬로베니아 다 있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구소련제, 러시아제 무기들을 자기들이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이제 미그 29에 대한 거는 그 몰래 부품을 뭐 조달했다는 거는 뭐 러시아에 어떻게 침투해가지고 훔쳐왔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미그 19가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는데 사용국들이 많은데 그들 나라한테 원조를 받는 거죠. 왜냐면은 폴란드 공군도 아직도 미그 19가 외형상 갖고는 있어요.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막 주면은 자기들 전력도 비우는 거고, 왜냐면 F-50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재 F-35나 구형 무기라도 갖고 있어야 되는 존재하는 거, 그 이유까지 그런 거고, 갖고는 있어야 되고, 넘겨서 바로 물건이 들어오면서 밀어내게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고, 그러면 보유하고 있는 미그 29 중에서 한 절반의 부품을 속에 있는 부품을 이렇게 뜯어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외형만 있고 아주 빈 껍데기 되는 거예요. 비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독립전환시키려고 해서 하고 겨우 몇 대 행사용으로 이제 뭐 러시아한테 보여야 되니까, 니네가 옛날에 뿌렸던 무기를 다 원조용으로 안 줬으니까 아주 고깝게 생각하지 마라. 일부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 때 한 4대씩 비행해. 뭐 F-50하고 비행한다든지. 이제 그런 용도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그 부품 빼서 빨리 줘버려. 걔를 전쟁해야만 우리가 앞에 막아주니까.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한계가 왔다는 거지 지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그 29가 이제 사용한 나라들이 가동률이 다 떨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레이시아는 그놈의 엔진 문제 때문에 사용하다 중단 때려쳐서 없애버렸고, 보관 이제 그런 거가 있고, 페루군도 역시 사용한 기간이 오래돼서 가동률이 상당히 낮아서 뭐 2대 세대밖에 비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 무기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가 뭔가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F-50이 뭐 한 2년 만에 전투기를 주니까,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선호가 되는 게 그건 좀 다른 거죠. 필리핀 공군하고 또 다른 얘기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미그 29를 얘기하셨는데 전 세계에서 뜯어다가 좀 조달해서 줄 어떤 부품이 이제 한계에 왔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제 뭐 미그 19나 S-27 갖고 있는 나라가 있는데, 워낙 뭐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말 안 들어요. 그런 거 협조 안 해. 원래 그쪽 지역이 서방 측하고 담싸고 살게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조달이 안 되죠. 하다못해 이제 뭐 전차 부분 T-72를 이제 뭐 케냐군도 갖고 있고 모로코도 있는데 그쪽에서는 조달이 생각 외로 안 되나 보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또 환경이 있기 때문에. 케냐도 주변에 소말리아라든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수단이라든지. 그리고 모로코는 또 이제 그 뭐 사막 지역에 또 반군들이 있고, 또 알제리하고 또 결혼지간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데서 조달이 안 되고, 결국에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응답하는 지역은 이제 서유럽의 나라들, 그다음에 이제 동구권, 동유럽에서 조달을 이제 한 게 다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빼줄 게 없는 거예요. 그 부품을 빼서 주는 것도. 그래서 무기 조달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있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아직도 주력 전차는 T-72 계열 500여 대를. 나머지 또 다른 전차 다 잡동사니 다 모아서 갖고는 있는데 숫자가 제일 많은 게 500대 T-72예요. 그래서 뭐 러시아제 무기가 뭐 효용성이 없다는, 그거는 좀 많이 앞서간 거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는 이제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는 러시아제 소련제 러시아제 무기에 많이 의존하면서 그걸 간극을 메꾸는 게 이제 드론, 자폭 드론의 다종다양한, 그다음에 마치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러시아 땅 내에 침투해가지고 발사했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다 이렇게 발사한 거. 이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어떤 레버리지, 서로 이제 균형을 잡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서 균형을 잡는 게 그런 이제 드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것으로 다 전쟁을 다 끝낼 수 있다?
하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무기 체계는 골고루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소홀히 했던 소형 드론 이제 UAV계의 큰 거 말고 소형 드론에 소홀히 했던 나라가 이제 미국과 대한민국입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못해요. 우리가 일본은 그동안에 이제 큰 UAV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천천히 바라보다가 이제서야 정찰 감시용으로 도입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자폭 드론도 이제 개발하겠다. 그래서 일본보다 오히려 우리가 못해요. 그리고 제도 자체가 중소 업체 중심으로 하면은 답 없어요. 그래서 드론 분야를 강화를 해야 돼요. 방산업체 그 대기업 중심으로. 그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해결할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의 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신규 무기들이 진입을 못하는 거 있어요. 뭐 SU-57이나 지금 그 아르마타 전차라든지 그거를 이제 실전 배치에 대량 배치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신무기, 러시아제 신무기 분야로 못 넘어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당분간은 그거 대량 생산 못할 것 같아요. 옛날처럼 못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전쟁을 이제 하다가 휴전을 하든지 나가서는 종전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소련, 러시아 그 무기 체계, 냉전, 탈냉전을 하면서 199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 자 손을 다 내려놨습니다. 이제 러시아로 되면서 신규 개발을 못하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줄은 몰랐지. 정규전은. 대규모.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은 러시아 무기 체계는 더 진전, 발전이 한계에 왔다. 옛날 같지는 않다. 근데 지금 있는 무기 체계가 뭐 고철이다 이 얘기는 또 아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규 개발과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무기 체계 개발이 좀 소홀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 일종의 과거에 냉전 시절 때 열심히 만들었던 뭐 무기 개발 아주 골고루다. 육해공, 해병대 그게 중국으로 이제 옮겨간 거예요. 중국이 그거를 이어받았어. 지금 중국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 미국이 저걸 때려잡아서 주저앉혀야 되겠다. 저거 내버두면 사고 치겠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포위해서 이 돈 문제부터 이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트럼프 전략은 강하게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 협상해서 이제 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제 확보하는 그런 어떤 전술 전략인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트럼프가 저러는 게 중국의 군사력을 더 이상 발전을 이제 못 시키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다 군사 쪽으로 다 귀결이 됩니다. 근데 러시아는 이 상태에서 머물 거라는 거. 신규 신형 무기들 등장이 좀 앞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또 한번 침공을 3차 전쟁을 생각을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신형 무기를 대량 양산, 그러니까 휴전을 하면서 신형 무기를 이제 생산하는 쪽보다 기존에 쉽게 만든 거, 손에 익은 무기들, 전차들이나 전투기는 또 계속 만들어. 또 세 번째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해야 돼. 그래서 기존 무기들은 계속 생산을 할 거예요. SU-35라든지, 그다음에 뭐 T-90 전차라든지. 요거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생산 체계가. 그 부분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래서 보충을 할 것이다. 그 부분은 이제 유의 깊게 봐야 되죠. 숫자가 다시 채워지는지를. 기존 무기 체계가, 주력 무기 체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또 입장에서는 골아플 거예요. 그 휴전을 해도 다음 전쟁 대비하려면 어떻게 이걸 조달을 해야 될지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와 있습니다. 폴란드와 핀란드가 K2로 빠르게 바꾼 것도 그냥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러시아식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더 봐야 할까요? 3차 침공. 근데 3차 침공은 이제 대규모로. 그러니까 특정 우크라이나 지역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세계대전 규모식으로 핀란드 쪽을 노린다든지, 벨라루시 통해서 뭐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폴란드 쪽을 친다든지 정신없게 만드는 거죠. 그러려면 러시아 쪽 입장에서는 그 전쟁을 또 준비하려면은 새로운 무기보다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못 들어간 무기보다는 기존의 끝판, 맨 마지막에 왔던 뭐 T-90의 M형이라든지 뭐 SU-35라든지 이거를 더 증산을 해서 그걸 어느 정도 완비한 상태에서 동시전쟁을 이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게. 그러면은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향후 5년, 2030년까지는 대비를 해야 돼요. 폴란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에 입맛에 맞게 조달을 이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2022년 7월, 9월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나라 K방산 아주 지극정성으로 우리가 폴란드에 조달을 해주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시간을 끌긴 했지만은 오늘 현재 폴란드가 K2 전차 2차, 180대 2차죠. 이건 타결 받죠. 그러면 이제 타결 받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존의 180대 플러스 180대, 360대, 한 400여 대죠. 400대 근접해는 또 그 다음에 또 발주를 할 테니까. 그게 이제 짧은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대비를 할 수 있고 조달할 수 있는 게 어떤 유럽제 전차보다는 유럽의 레오파드 시리즈보다는 이게 더 빨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능이 아주 뭐 대등하다. 뭐 이게 뭐 모자랄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그 사이 FA50 개량형 그게 PL 버전이 또 다 들어올 거고. 그러면 그때 이제 미그식 그 부품 다 빼서 사실 그냥 빈 껍데기만 있는 미그식을 완전하게 이제 고철 처리로 보낼 수 있죠. FA50 PL력이 다 그거를 다 대신 해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F-35가 또 차근차근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전력 증강이 3차 어떤 침공을 대비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찬밥도 원밥 가릴 때는 아니고 이미 확정진 거를 빨리 제 시간에 받아야 되고 우리 K방선, 카이나 현대로템이 열심히 또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저 폴란드에서 목적 한방 그게 인정이 되고 그걸 인해서 이제 담보로 이제 신뢰성이 쌓여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을 진짜 선택을 이제 할 날이 온다. 지금은 좀 미비해요. 아직은 그 전 단계예요. 이제서야 폴란드 K2PL이 계약이 이제 임박했다고 6월달에 이제서야 됐으니까 그것도 뭐 제가 말한 대로 한 2, 3년 걸렸죠.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타결을 진 거고 이제 싸이만 남아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담보가 되고 러시아는 기존의 제품들을 더 증산을 할 것이다. 즉 기존 장비의 대결판이고 마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K3 전차나 뭐 아르마타 전차의 대결은 그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중국과 러시아 기종을 제치고 한국 FA50을 선택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미 검증된 능력이라며 중국 L-15, 러시아 미그 35를 밀어냈다고 밝혔는데요. 동남아도 이제 러시아, 중국 무기는 안 믿겠다는 신호일까요? 특히 말레이시아는 2015년도 전후로 해서 러시아제 미그 29를 도입해서 운영을 이제 했었는데 엔진이 그 수명이 짧아가지고 원하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결국 이제 중간에 이제 사용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죠. 러시아제 전투기의 한계를 이제 바라보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대형 전투기인 SU-30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 유지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 근데 항공전력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항공전력은 이제 35대, 37대 규모고, 주변국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더 작은 나라가 있죠. 필리핀이 있는데, 이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태국하고 경쟁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경쟁하는 군사력도 경쟁하고 대등하게 가야 되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그 29에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러시아제는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이게 사면 안 되겠다. 그 후속 군소 지원도 뭐 돈만 많이 달라고 그렇지 제대로 이제 그걸 해주지도 못하고 딱딱 그 시간에 맞추고 틀에 맞춰서 그걸 못하는 걸 겪었기 때문에 벗어나서 이제 유럽제 전투기로 살펴봤는데 뭐 가격만 비싸지 뭐 이렇게 조달하기 또 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따져보다가 이제 폴란드가 2022년 FA50을 발주하는 걸 보고서 근데 그동안에 이제 관심은 있었는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이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도입을 하니까 자기도 이거 사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모든 조건이 맞아가지고 폴란드가 이제 이거를 개량용으로 가져간다 하니까 자기들 조건은 기존 버전이 아닌 개량 버전에 한해서 발주를 이제 하겠다. 오랜 기간 이제 시간을 끌어왔는데 사주겠다. 그리고 그 전력이 들어오면은 기존에 영국제 호크 200계열 그 경전투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90년대 도입을 한 건데 이제 그 운영 수명이나 전투 능력이 이제 한계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어떤 맞춤형으로 이제 들어온 게 FA50 M형이죠. 기존에 이제 미그 29 퇴역시킨 그 공백도 메꿀려 하다 보니까 골고루 없는 돈에 FA50으로 미그 29의 공백과 호크 200의 공백까지 이제 그냥 대체하면서 전력 활력, 공중 활력 투사할 수 있는 거 그거를 FA50으로 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엔진 문제인데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F404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 엔진이 이제 FA50 달렸지 않습니까? 장착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사용을 해봤어요. 지금 하고 있어. 말레이시아 공군이 90년대 미국제 FA18 복자형 호넷 8대를 도입을 해서 잘 쓰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간 엔진이 F404. 그러니까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돈만 주면은 정비나 군수 지원이 좀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뭐 인접한 호주의 이제 업체한테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엔진이 중요하다. 미그 19 때 겪어봤지 않냐. 가동력 출격할 때 가동률이 좋아야 되니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F-18D에서 이제 경험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폴란드 상황도 그렇고 해서 다 결부가 돼서 F-50 M형을 18대를 발주하고 있고 이제 올 연말부터 이제 뭐 한 대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거 가지고도 전력이 모자란다 싶으니까 미국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승인을 해줘야 되니까 쿠웨이트 공군에서 이제 퇴역하는 그 기존의 호넷 32대를 또 받아오기로 승인을 이제 3년 기다렸다가 승인을 받아요. 그것도 엔진의 F404 엔진. 그러니까 이게 엔진에서 다 이제 공통점이 나오잖아요. 미그 19 엔진에 아주 질려가지고 결국 엔진은 한 종류로 하면은 기체는 달라도 전력 증강이 되고 가동률이 높아진다. 특히 FA-18 호넷은 해상 타격 하프 미사일 발사하는 전력이다. 미국도 이거를 또 원하고 있는 게 간접적으로 그쪽 지역을 네가 좀 전담을 해라. 내가 승인을 해줄게. 사가라. 중고 전투기지만 쓸만하다. 그래서 호넷 전투기, 전투 공격기 전력과 함께 FA-50이 이제 쌍을 이제 이루어서 작전 배치되면은 말레이시아도 좋고 미국 입장에서도 간접적으로 좋고 우린 또 수출에 좋고 엔진은 F404 엔진이야. 통일돼 있고 엔진 계열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전담해서 지원할 수 있고 호주에 또 뭐 이렇게 정비업체도 개입을 해서 해주고 돈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맞춘 거예요. 합을 경험을 러시아 전투기가 엔진이 문제가 결국 중국 얘기도 하셨지만은 러시아제 엔진이 문제가 결국 일으킨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덕을 본 거죠. 결과적으로.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최근 발틱 실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무기로는 더 이상 발트해를 못 지킨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나토 동부전선에 깔린 러시아 장비들 이제는 사실상 무력해진 건가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전차도 그렇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나토에 가입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 체계를 좀 호환성이 서로 있는 포탄을 뭐 같은 걸 쓴다든지 하다못해 전투기 기관포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여러 나라 27개, 32, 뭐 하여튼 30여 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무기 체계의 종류를 줄여야 되는 과정에서 그 러시아제 무기를 이제 퇴출시키는 작업을 해왔는데 그게 이제 본격화된 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그걸로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 속도가 좀 빨라졌죠. 왜냐면 일단 조이되니까 우크라이나 군족 모아서. 그래서 이게 뭐 생각보다는 이제 시간이 단축돼가지고 러시아제 무기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퇴출시켜서 어떤 무기의 어떤 호환성, 특히 탄약 문제고 어떤 그 전투기가 종류가 좀 줄어들어서 교신하는 거, 통신 그다음에 IFI 저가 식별 문제라든지 물론 이제 거기다 장착하면 뭐 러시아제도 장착하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외형상부터 식별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 서방제 뭐 전투기, 뭐 스웨덴제든 뭐 프랑스제든 아니면 영국제, 유로파 타입은 미국제. 지금 이만큼 숫자가 있으면 줄여야 되는 종류부터 줄여야 된다. 그 전투기, 전차. 특히 그 부분에서 많이 이제 자주포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폴란드 중심으로 해서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 뭐 북유럽도 그렇고, 동구권도 그렇고, 이제 좀 표준화 장비로 들어가긴 했어요. 사실 다행히도. 그리고 애초에 개발이 K9 자주포가 미국의 그 기술에 기반해서 개발이 되었고, 또 일부 시스템은 또 영국제라든지 서유럽제 어떤 그 시스템 컴포넌트를 또 받아서 응용을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생소한 무기가 아니에요. K9 자주포가 금방 익숙해지는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러시아제 무기는 이 성능이 좋다 나쁘다 떠나서 어떤 이게 대결하기 있어서는 무기의 어떤 서로 어떤 대립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이제 어느 막바지 단계에 왔어요. 다음 과제는 이제 그쪽은 이제 전통적으로 해상 분야가 중요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발티크 문제라든지 그쪽에 또 중간 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해군 부분도 지금 정리를 하는데 수상함, OEM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또 많이 또 현대화 작업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현재 진행되고 시작된 부분이 있고 자주포는 이제 꾸준히 될 거고 그게 이제 양대축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미국제 M105 시리즈가 많이 전매했던 게 좀 줄어들면서 뭐 이태리제 뭐 M105 시리즈가 있고 그래서 여러 종류가 있던 거를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줬어요. 그게 M105 시리즈가 뭐 한 6종류가 가 있더라고. 그게 유럽에서 생산하는 종류만 해도 면허 생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되레 글로 보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K9이나 뭐 좀 거만한 나라에서는 PZH-2000을 또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세 종류로 생각했는데 두 종류로 이제 표준화될 수 있고 이제 궤도식으로 얘기하면은 물론 이제 차륜형은 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이 발발하면서 오히려 무기 체계가 나토 무기 체계가 정리가 되고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진입한 게 대한민국 K방산이 그리고 이제 사실 그들 나라 입장에서는 저역 증강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안보가 이제 좀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속마음으로는 싫어할 수가 없는 한국 제품에 대해서 그냥 방산업체 중심 그 나토 지역의 뭐 프랑스, 영국, 독일 중심의 방산업체가 싫어하는 거지 그 안보 책임자들은 그 나토의 안보 책임자들은 이제 이거를 되게 다행이다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이제 러시아제 무기를 이제 정리해서 다 우크라이나에다 줘버리자. 3차 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전쟁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싹싹 긁어서 뭐 속에 알맹이를 빼서 주든 이게 또 안보니까 자기들 나토에 대한 안보이기 때문에 나토 지역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러시아제 무기에 뭐 미그 11, 뭐 크로아티아와 다 퇴역시키고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현대화가 동시에 되고 그래서 항상 과제는 뭐 동북아시아도 그렇지만은 3차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은 우러 전쟁 3차 전쟁이 되면 본격 전쟁이 아마 그때 가서는 이제 러시아도 우려하는 게 자기들이 또 일으킨다 하더라도 핵 전쟁을 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최근에. 다음 전쟁이 이제 자기들이 일으키면은 수행을 하면은 핵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동북아시아 오면은 대만 중심으로 무기 현대화, 그러니까 미사일 중심으로 2027년도 넘어가면은 대만과 일본도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 종류가 엄청 늘어나요. 지금 발주한 게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30년대가 동북아시아 지역이나 양안 사태, 그다음에 저쪽에 러우 전쟁이 또 정말 치열하게 더 확대되는 거는 또 앞으로 세 번째 시기가 아닌가. 근데 그 사이에 중동 지역은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도 이제 뭐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나머지 후티 반군도 정리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란도 좀 평화롭게 좀 내려앉아야 되고, 핵무기 개발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중동 문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문제만이라도 좀 정리가 돼서 이 동북아시아에 신경을 좀 쓰고, 나토는 나토대로 해야 되고, 좀 전망을 하면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를 도입한 국가들 반응을 보면 성능보다 더 강조하는 게 빠른 납기와 서방 무기와의 호환성입니다. 폴란드 병사들조차 러시아 무기는 비교조차 안 된다고 말하던데요. 결국 지금 전장은 기술보다 신뢰가 무기를 결정하는 시대 아닌가요?
현재 폴란드군도 그 러시아제 전차가 많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자국화시켜서 개조한 뭐 PT-91 시리즈라든지, 그다음에 장갑차도 뭐 데이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러시아제 옛날 뭐 BRDM 시리즈라든지 뭐 BMP 시리즈 그거를 다 이제 일소를 해야 돼요. 아직 뭐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신형 장비, 한국산 장비를 써보니까 완전 차원 근본이 시대가 다르잖아요. 개발되고 양산된 시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냉전 시절 때 러시아제, 구소련 때 장비가 문제가 많았던 게 우리 이제 그거를 이제 불검 사업을 통해서 특히 지상군 장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거다 다 걸러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KT 전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K9 자주포는 이제 미국제 자주포를 이제 가져와서 발전시킨 게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그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아주 뭐 딱 몸에 달라붙는 그런 무기체계고 지금 2차, 3차 발주가 계속 이제 이어지면서 지금 과도기에 들어가 있죠. 과도기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다 싹 밀어내야만 이런 지금 뭐 이런 얘기조차 뭐 러시아제 장비는 도저히 못 쓰겠다. 이런 말조차 없어지게 하려면은 과거에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를 하려면은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7년 8년도 하면은 이런 얘기조차 언론에 나오지도 않는.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대가 배치가 되면서 운영도 해보니까 이거는 신세계야. 이건 되게 좋아. 근데 러시아 장비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뭐 안에 높낮이나 이런 게 너무 불편해. 뭐 자동 장전 발사 행식도 근본적으로 틀려. 뭐 이런 게 있어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런 현재 과도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러시아 장비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트렌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문제를 또 다르게 개량한 나라가 중국제 무기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제 무기들은 그러한 러시아제 단점, 무기의 단점을 또 개선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개량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러시아제 무기는 그 옛날에 같은 뭐 자기들의 어떤 화력도 강하고 뭐 실용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는 그런 게 이제 좀 사라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3차 전쟁을 대비하려면 자기들이 쳐들어가려면은 뭐 Su-35라든지 T-90M이라든지 동일한 시스템에서 만들 수 있는 건 계속 이제 제작해서 배치하려고 할 것이고. 근데 수출에 있어서는 차단되는 다른 나라 무기, 제3국의 무기로 이제 채울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러시아의 뭐 그것도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국가, 지역 대국으로 이제 남는 거죠. 핵무기가 많은 지역 대국.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동유럽을 넘어 동남아와 인도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빠른 납기와 맞춤형 현지화가 무기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된 건데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전쟁 특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일까요? 이것도 이제 K 방산도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뭐 전차 자주포는 이제 국산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그 단계로 진입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은 이 항공기 분야, 이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제 KF-11도 엔진이 뭐 여전히 미국제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미국하고 또 협의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K방산은 지금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고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동남아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도 한국제 무기의 어떤 진출을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고 그게 수출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고 이제 이걸 벗어나서 중동 시장도 장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유럽에 또 이해관계가 많고 서유럽에 그래서 거기는 좀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전반적으로 장악을 못했고 한 두세 개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잡은 거기 때문에 한 25% 점유율이 있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돈이 없는 나라 아프리카는 좀 뭐 생각할 수가 없고 북아프리카 빼놓고 모로코나 이제 이집트 빼놓고 나머지 그 밑에 들어가면은 하나 뭐 복잡한 나라고 돈도 없고 있어도 뭐 딴 데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K방산 진출은 그렇게 기대되는 게 없어요.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잖아요. 경제 분야나 뭐 어떤 외교 분야에서도 아프리카 뭐 그렇게 뭐 대단하게 생각 안 하니까 뭐 거기서 뭘 해야 되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럼 또 이제 중남미가 있는데 여기서 중미는 또 돈이 없어요. 지금은 뭐 미국하고 같은 그 불법 이민 문제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지역이고 거기도 K방산의 진출이 그렇게 뭐 가시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남미는 이제 페루 중심으로 거점을 마련해서 가까운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뭐 브라질의 전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갑차 사업이라든지 궤도식의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도전을 해봐야 되고 그래서 남미도 한 몇 나라 중동하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완전히 전반적으로 다 장악하기는 어려워요. 거기도 뭐 전통적으로 이 서유럽에서 흘러들어온 그 사람들이 많고 어떤 정치에도 많이 거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남미 아프리카는 이게 발전성이 좀 떨어질 거다 K방산은. 그래서 우리의 파이를 키워야 되는 거는 이제 동남아시아 더 나가서 이제 인도를 포함한 인도 지역, 그다음에 방글라데시까지 다시 이제 불러들여서 서남아시아 일부 이걸 완전하게 우리 손에 넣어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서유럽에 있어서는 동유럽은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서유럽은 그것도 전망이 돈들이 있고 뭔가 사야 되는 그 어떤 구매 능력은 있는데 자기들 방산이 워낙 그 뭐 전통적으로 기술도 좋다, 뭐 돈도 있다 해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혼전이 예상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 동남아시아 시장을 다 장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더 나가서는 이제 베트남도 생각할 수 있는데 워낙 뭐 베트남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 뭐 K9 전차 자주포 얘기했다가 시리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고
왜 저긴 전통적으로 저가 통일한 나라고 또 북한하고 친한데 굳이 우리 무기를 팔아서 또 이 기술이나 내용들이 뭐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 찜찜하다. 그런 얘기 있고.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뭐 태국,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 브루나이도 이제 포함시키고 뭐 호주도 들어가고 오세아니아지만은 뭐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고 작은 나라니까 뭐 구매력이 좀 떨어지고 이제 그런 나라들. 그다음에 캐나다에 잠수함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알 수 없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지상 장비, 기갑 장비나 화력 장비, 포병이죠. 그다음에 전투기 부분에서는 한계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KF-11을 이제 몇 나라 다 추가할 수는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신규 도전해서 개발해야 되는 분야가 역시 수상전투함하고 이제 잠수함 분야죠. 이건 아직 미지수예요. 터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특히 이 잠수함 시장은 재래식 잠수함은 독일이 209급을 하도 많이 팔아가지고 그 대체할 수 있는 나라들은 많아요. 우리나라 잠수함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남미에 또 집중돼 있고. 그래서 이게 또 돈 문제도 있고. 이게 또 변수를 그러니까 변수를 기다려야 되고. 수상전투함도 전 세계적으로 한때 트렌드가 있었는데 신형 호위함으로 바꾸는 게. 그래서 그게 또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K방산이 기존에 잡은 우리 고객들 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잡은 우리 손에 들어온 물고기죠. 이 고객들 관리를 더 철저해서 더 살 수 있게. 우리가 더 팔 수 있는 거기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잠수함이나 수상전투 수출도 좀 노려보고. 그리고 KF-11은 진짜 중동 시장에 지금의 뭐 25% 두세 개 나라 점유했으면은 뭐 한 뭐 5나라 이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오게끔 만들고. 물론 이제 경쟁이 또 있죠. 전투기에서도. TUK도 있고. 그래서 만만치 않아요. 지금 K방산이 그렇게 뭐 잘 되고 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그 시기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셔야 돼요. 특정 뭐 이렇게 유튜브 방송에 과장된 얘기를 그냥 고지것대로 믿으면은 우리는 이미 뭐 전 세계를 장악한 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것만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돼요. 계속 좀 제대로 얘기하는 데를. 그러면 이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전망이 쓰는 거죠. 예.